왜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제가 파인아트 전공했는데 파인아트를 미국에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다가 16년 차 때 미국으로 가고 4년 반 파인아트 길드 왔는데 4년 반 동안 제가 보일게요. 교수님들이 너 미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만 들이팠어요. 왜? 정말 메이크업에 뾰족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인아트를 4년 반 하다 보니까 항상 쓰여지는 색이 똑같이 쓰여져요. 피부가 밝거나 어둡거나 그게 농도나 어떤 블랙이나 화이트 혹은 옐로우를 좀 더 섞느냐 안 섞느냐지 항상 쓰여지는 색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노란 피부에는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이면 중간에 아주 다크한 저브라운색이 나와요. 그걸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 가다 보면 제일 진한 다크 브라운이 나오는데 제 눈동자가 되게 다크한 저브라운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레드가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반대로 우리 미나 매니저님 뭐였지? 우리 인터내셔널 매니저님 이따 보여드릴게요. 눈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눈동자가 되게 밝고 눈동자가 되게 동양 사람으로 치기에는 약간 눈동자가 라이트해요. 그 사람은 무슨 색이 섞이면 그런 색이 나오냐면 오렌지 빛깔이랑 블루 빛깔. 얘네도 보색인데 그 두 가지가 섞어서 가다 보면 중간색이 약간 라이트한 브라운색이 나와요. 그런 색을 띠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색이 어울리냐면 약간 누리끼리한 염색 모발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코랄이나 혹은 약간 오렌지빛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가면 너무 예쁜 거예요. 보세요. 머리 색깔 보세요. 저랑 지금 톤 차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눈동자도 보면 되게 이국적인 약간 브라운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색조까지 우리가 추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상까지도 그런 포인트를 가져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혜예요. 내 고유의 색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거울을 한 20-30년간 봤는데 내 고유의 색이 뭔지 몰랐다면 거울을 빨리 들어서 자세히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난 조금 라이트한 브라운기가 도니까 우리 이렇게 건강강님은 이런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약간 눈동자가 까만 빛보다는 약간 브라운빛이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게 쌍스러워져요. 노란 머리를 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런 베이스를 모르니까 막 내가 그런 거 따라하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너무 촌스럽고 내가 쌍스러워 보이고 희한하게 난 왜 그런 게 안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모델 강승현 씨가 뷰티바이브를 얼마 전에 녹화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모델들이 너무 변화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냐? 네 눈동자 색이 이래. 난리가 나는 거지. 너무 신난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머리가 까만 게 항상 잘 어울렸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이런 아이디어. 건축물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거예요. V존은 얼굴의 가장 중축을 이루는 부위예요. 그래서 광대뼈에서 턱선까지. 그리고 두 번째 중축은 어디냐면 T존. 그래서 이마선에서 코선까지. 얘네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엄청나게 반듯해 보이고 굉장히 얼굴 선이 딱 많이 서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의 그 컨셉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발라서 처벌 다 평평하게 고르게 바르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큰 대형 참사를 만들어요. 어떠냐면 얼굴이 항상 약간 커 보여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면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 근데 그게 왜 문제인지 몰라요. 그쵸? 너무 공평한 이유는 세안하고 세안 딱 하자마자 얼굴 보면 얼굴이 막 왠지 수척해진 것 같고 왠지 얼굴이 작아 보여요. 다음날 아침에 메이크업 했는데 또 이렇게 피하고 부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체를 인식하지
얇은 아이. 얇은 아이는 얇게 발라줘요. 자, 그걸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랩으로 톡톡톡톡톡톡톡 치고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다시 V존으로 내려와서 안쪽으로 가니까 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안쪽에 얇은 부위를 얇게 발릴 수밖에 없겠죠. V존에서 거의 다 쓰이면서 나머지 양으로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바르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도톰한 부위는 도톰하게, 얇은 부위는 얇게 이렇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존도 지금 거의 다 쓴 나머지 잔량으로 지금 문지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자리 왔죠? 제자리 왔는데 V존의 라인을 딱 만들어놨으니까 이 뒤는 어떻게 해요? 살짝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연결해요. 자, 그러니까 목선도 튀지 않으면서 V존 스트럭처가 딱 잡히면서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V존 주변은 도톰한 그 주변은 주로 기미, 자티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눈가에 기미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얇은 부위에 기미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주로 광대뼈 주변, 볼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 컨실러. 컨실러도 지금 이렇게 컨실러를 묻혀서 팔레트 위에서 싹 조절한 다음에 자티가 있는 부위에 그런데 광대뼈 주변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자티를 커버해줘요. 턱선, 그 다음에 후두변, 눈가,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다시 피부 외곽 싹 치시고 이렇게 보이세요? 눈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쪽 안압면보다는 이쪽이 싹 쉐이딩도 하지 않았지만 쉐이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파인아트적인 아이디어인데 조금 띡하게 제형을 얹으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요. 착시예요, 이거는. 그리고 얇게 바른 쪽은 쑥 페이드아웃 되거든요. 뒤쪽으로 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존에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V존에서 이렇게 스트럭처를 잡아주고 이 뒤쪽은 슬쩍 얇게 피고 여기에서 다 쓴 나머지 안으로만 정리를 해주니까 얼굴이 되게 이렇게 쭈삣하고 날씬해 보이고 평소 얼굴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이제 이렇게 됐으면 두 번째로 또 입체적으로 빼주는 단계로 갈 건데 여러분들 그 앞에 로지라고 해서 이 아이 브라이트너가 있어요. 이 아이 브라이트너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이렇게 로지는 핑키시한 약간 라이트한 핑키시한 아이인데 이 핑키시한 아이는 웜톤은 전진하는 색이라고 하고 쿨톤은 후진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크서클은 뭐가 꺼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이 핑키시한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푹 꺼진 부위를 쑥 차올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조금씩 돌리다 보면 제형의 핑키시한 애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실제로 이 컬러를 다이렉트하게 발라서 커버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다크서클이 조금 짙은 사람이죠. 이 다크선이 되게 선명한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크가 좀 선명해. 그런 건 어떻게 커버하시냐면 이 컨실러를 같이 해요. 컨실러를 한 두세 번 이렇게 문질러요. 그래서 팔레트 위에서 요 아이브라이트너랑 잘 섞이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고르게 묻었는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어디 가냐면 자, 이것도 아까 베이스하고 똑같은 어프로치예요. 보세요. 이 경계선, 여기 경계선을 싹 일자로 이렇게 그려줘요.
경계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눈가는 내가 어떻다 그랬어? 아주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많이 처벌처벌하면 지글지글 울고 나이 너무 들어 보이죠. 맞죠? 그래서 요 밑에 경계선을 그린 다음에 요 밑부터 이렇게 그려줘요. 밑부터 싹 연결해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이 경계선 따라 올라와요. 아까 V존하고 똑같죠? 방법이. 그러면 눈가 안쪽으로 갈수록 양이 작아져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눈가로 갈수록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경계선을 이렇게 정리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쪽하고 비교해보세요. 눈가 완전 빵빵하게 차오르면서 굉장히 다크서클이 환하게 가려졌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있는 여부는 다시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여기는 팔레트 위에 있는 잔여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해서 커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가가 굉장히 화사해졌죠. 그래서 쿨톤을 이렇게 미세하게 컨실러와 로지 컬러를 섞어서 이렇게 싹 커버해주면 굉장히 화사하고 어려워 보이는 눈매로 되고, 자, 아까 얼굴을 작아 보이는 역할을 쓰니까 엄청난 역할을 나중에 이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신하는 색이라 했잖아요. V존 안쪽에 있는 지금 이 아이를 눈가를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T존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입가도 살짝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가, T존 이런 데가 싹 나와 보이니까 얼굴이 더 이 광대선 뒤쪽으로 싹 빼면서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맨 얼굴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연예인들의 베이스의 시크릿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얼굴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단계가 프로세스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입가 여기 칙칙한 데 있죠. 보이세요? 여기? 이게 입가 칙칙하게 다 그냥된 데 보이시죠? 안 보여요? 보여요. 뒤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여기도 그 다음에 이 브러쉬를 살짝 지나가면요, 그 얼굴에 있는 우리 그 모공이 있잖아요.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해줘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지금 계속 남아있잖아요. 팔레트 위에. 그러니까 로스되고 이렇게 버려지는 게 거의 없어요. 팔레트를 사용하면. 그리고 피부는 피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다 보면 어느새 꿋꿋하게 굳잖아요. 굳는 것도 없어요. 팔레트가 청결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제품을 깨끗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시키면서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히신 다음에 이제 티죠. 자, 이마 부위에 살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가 살짝, 그 다음에 코끝 살짝, 그 다음에 살짝.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손으로 이 위에서 싹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걸 썼는데 쓴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브러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펴. 근데 손은 아무것도 안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지우는 꼴이에요. 너무 경험자들이구나.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손에 묻혀야죠. 손에 이렇게 묻혀서 얇은 제형이잖아요. 싹 묻혀서 자, 이렇게 톡톡톡 쳐줘요. 이렇게 싹 펴주세요.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묻혀서 그러면 다시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해하고 골격을 이해하는 상태의 표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평상시 습관대로 이제 아마 돌아갈 거예요. 습관대로 막 처벌처벌 할 거예요. 그러나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자꾸 상기시켜서 그래, 부위전부터 하라고 했어요. 부위전부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고객들도 익숙한 이제 오래된 고객들은 이렇게 하면 이 턱선까지 지나가지고 막 짜증내요. 자, 부위전에서 따따따따따따따 해서 여기 앞에 다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쓱 뭉치르면 지금 화장한 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맨날 저는 듣는 얘기가 나이가 46인데 어쩌면 그렇게 동안이세요. 어쩌면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 피부가 좋으세요. 화장 안 했어요, 제가? 엄청 했어요. 엄청 컨실러도 커버하고 잡티 커버 다 하고 얘네들이 맨날 메이크업을 잘해요. 실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럼 막 잡티 커버를 막 그렇게 섬세하게 하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내가 거울을 봐도 화장 지웠을 때와 화장했을 때의 만족도는 엄청 크죠. 그래서 사실 화장 지우기 싫어요, 지금. 항상 이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피부과 가면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피부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 많이 한 20여 년 보니까 자꾸 하잖아요. 피부가 얇죠. 그리고 이런저런 자극에 금방금방 얘네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기미를 지웠다 혹은 뭐 무슨 프락세린이 뭐니 막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는 얼굴이 얇아지고 그래서 툭하면 빨개지고 툭하면 막 생선 비누처럼 막 각질이 일어나요. 좋아진 건 잠깐이에요. 잠깐 투명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나는 7, 80대에서 하리라. 7, 80대에서 하리라. 그때도 한 50대처럼 보이게 그때 하리라. 절대 지금 내가 지금 40 중반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얼굴 가뜩이나 왜 면역이나 뭐 이런 게 나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런 거 떨어지거든요. 느낀다 이제 좀 있으면 느끼고.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면역도 별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그런 마음들. 그러면 딱 시작되는 지점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시작할 거니까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렇죠?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눈썹 방향으로 보면 제가 여기 우주판에 쓰게 해서 자, 브로우 형태가 이렇게 쓰는 파트,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눕는 파트, 그 다음에 아래로 흐르는 파트.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파트가 제일 길어요? 중간에 옆으로 쓱 넘어가는 파트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얘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방향을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가는 게 맞잖아요. 얘가 2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로 3번을 왜 여기를 3번을 제일 나중에 해주냐면 여기가 짙으면 약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몰려지는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번. 토닝을 먼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간 다음에 펜슬로 눈썹 결사를 해줘. 그 다음에 코끝. 그래서 이만큼이 세임 같아요. 이게 한국 문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형태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더 길면 어느 부분에서 그걸 디자인으로 픽스할 수 있냐면 제일 좋은 파트가 눈썹이에요. 자, 눈썹. 이 파트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원래 내 눈썹 형태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그려요. 그래야 그런 분할, 그리고 안경테도 이런 데가 얇은 거 쓰면 너무 웃겨요. 두꺼운 거를 딱 힘으로 인해서 황금 분할이 딱딱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포인트는 눈썹하고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계산된 시그니처가 되죠. 이해되죠? 누구나 그 황금 분할점을 알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얼굴이 조금 넙대대한 것 같으면 눈썹을 조금 도톰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입술로 이렇게 스머징하게 물들이는 듯한 표현이 유행이긴